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돌진한 아이들 수면 네. 문제에 대한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바로 영양제. 영양제. 네. 잠을 너무 못 자고 또 깨고 이런 친구들한테 있죠. 부모님이 뭘 좀 잘 먹이면 아이가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꿀잠 영양제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네, 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역사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그쵸. 그때마다. 트렌드.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애기 키울 때는 철분 같은 게 유행했을 맞아. 거야. 맞아. 철분 먹어야 유행했어. 잘 잔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연이었어요. 그 다음 비타민 D. 네. 요새는 칼슘, 마그네슘. 그 유행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누가 주도를 하는 거겠지?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면 패턴 자체가 영아기 때랑 이제 소아기 때 또 성인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맞춰지려면은 그래도 한 3-4돌 정도는 돼야지 좀 일정하게 맞춰지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깨는 거는 어찌 보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마치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 영양제를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약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네. 많이들 먹이고 오시니까. 실제로 많이 만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은 영양제를 먹고 오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양제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먹여서 효과가 없을지언정 뭔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안 먹이는 것보다 낫겠지. 낫다. 뭐 이런 생각에 또 뭐 맞아. 영양제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예 없는 얘기면은 이게 팔리지 않겠죠. 그렇죠. 철분 같은 경우에도 철분이 몸에서 결핍이 생기면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예민해지고 잠을 쉽게 못 들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철분제를 딱 투여해주면 굉장히 잘 자는 아이로 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연, 뭐 비타민 D, 그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도 이런 수면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뭐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생성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결핍이 있는 애들한테 딱 주게 되면은 효과가 네. 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문제가 무분별하게 이게 전체가 다 영양 결핍 때문이다라고 마케팅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효과를 바라고 영양제를 먹이실 거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아예 먹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먹일 거면 어떤 걸 보고 먹여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양제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 영양소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잘 안 보게 되지. 그렇죠. 그리고 뭐 다 나와 있긴 하거든. 영양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과자 하나 살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꼭 뭐 칼슘 추러스, 칼슘 웨하스, 뭐 마그네슘 젤 이런 거 하지만 사잖아. 그 안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그러니까, 또 확인을 안 확인 해요. 안 한다니까. 그만큼 들어도 칼슘이네? 칼슘 뭐 젤리라고 쓴다니까.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요새 제가 핫한 영양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핫한 꿀잠 영양제를 예시로 한번 네네네. 들어볼게요. 네. 나쁜 얘기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영양제가 주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이거든요. 이제 2돌 정도 된 아이에게 2스푼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스푼에는 비타민 D가 67IU, 칼슘이 168mg, 마그네슘이 77mg, 아연이 1.3mg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2돌 된 아이의 이제 1일 칼슘 권장 섭취량은 500mg이에요. 좀 모자라죠, 그죠? 네네네네. 그리고 마그네슘은 하루에 70mg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권장 용량보다 조금이지만 좀 더 많고 칼슘 오히려 적은 거네요. 네네, 맞아요.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은 요새 칼슘도 고칼슘 우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팩 190mg짜리에 보통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거에 거의 2배 들어있는 거죠. 영양제의 2배. 그리고 일반 우유에도 요새 거의 한 150에서 200mg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우유 한 팩 정도 먹으면은 뭐 2스푼 먹으면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쌀, 바나나, 두유, 뭐 두부, 뭐 견과류 이런 데도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가 밥이나 뭐 식사 같은 거를 되게 잘하고 우유도 권장량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양제의 효과가 그다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유제품 섭취가 적고 식사량이 적은 친구들한테는 또 네, 그런데 자주 도움이 깬다. 될수 이러면은 있겠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한테 이게 필요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냥 유행한다고 먹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두도라인데 밥도 잘 먹고 우유도 되게 잘 먹는데 하루 2스푼씩 먹었다. 그럼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과잉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게 바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영양제를 섭취를 했을 때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영유아에서 과하게 섭취했을 때 복통, 복부 경련, 설사, 구토와 같은 위장관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좀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 쌀, 뭐 견과류 이런 데도 마그네슘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과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오로지 영양제로,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섭취했을 때만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영양제로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이제 남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나온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고칼슘 뇨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정말 이런 경우는 안 먹이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영양제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얘가 왜 계속 뭐 배가 아프지? 왜 막 이러지? 설사를 했는데 하지? 사실은 그게 그럴 수도 뭐 영양제 있고. 때문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칼슘, 마그네슘이 요새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안 자니까 그거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아주 영유아 같은 경우는 칼슘, 마그네슘 필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분유도 먹고 네, 우유도 네. 많이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세돌 지난 친구들, 좀 큰 친구들은 또 칼슘 섭취 요구량이 많아지고 마그네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땐 또 우유를 잘 안 챙겨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식사량이 좀 적고 편식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세돌, 네돌 이후에 큰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 영양제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유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보다는 철분이나 아연. 왜냐면 네. 그때 고기를 잘 안 먹는 애들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철분이나 아연 쪽을 뭐 영양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첨가제, 보존제, 뭐 감미료, 네.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걸 되도록이면 사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또 유기농 사니까 알레르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시도 안 해본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견과류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맞아. 거기에 그 안에 견과류 들어있어. 막. 그럼 알레르기 생길 수 있죠. 안 먹이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안 먹이는 게 마음 편한데 애가 밥을 잘 먹으면 이런 그치, 고민을 안 그치. 해도 돼. 우리 애는 그치.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좀 안 자. 안 자. 근데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잘 안 돼. 그러면은 뭐라도 해줘야 뭐라도 좋잖아. 해주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럼 영양제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복용하는 걸로 하되, 그러면 우리가 시기로 섭취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거. 그런 거 알려드려야죠.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바로 생체 리듬.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이제 대표적인 호르몬에 멜라토닌이 있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을 자기 전에 섭취하고 자면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네.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우유,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우유 잘 못 먹으면 요새는 아몬드 브리즈나 네, 뭐 네, 락토프리 우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견과류에도 많습니다. 특히 호박씨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토마토, 체리, 바나나와 같은 음식들에 이런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만약에 아이가 뭐 좀 배고파한다라고 하면은 따뜻한 우유랑 같이 이렇게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영유아 시기에는 자다 깨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영양제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제를 못 먹어서 자다 깨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않다. 네. 만약에 그래도 영양제를 좀 먹이고 싶다 하면은 전문가 상의 후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양제를 먹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